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7월 8, 9, 10일 금토일 학예정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좀 내셔서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3, 14, 15가 토일월이 됩니다.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600일 회양하고 2박 3일 토요 주말 정진을 선릉에서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가지는 것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문자를 보낼 때 21일 정진 회양일입니다. 오늘이 결사 538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자체성이 없어요. 모습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낫다, 사그라졌다. 낫다, 사그라졌다. 변한다는 것은 낫다, 사라지고 낫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변한다는 이치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인정된다. 인증입니다. 인증된다면 인증되는 동시에 대우하게 되는 겁니다. 백천가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 이 인증이거든요. 인증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증하면 바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자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딱 생각나는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기 해각보살님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딱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생각이 딱 납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기 일요거사님께 묻겠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변한다. 예, 변한다. 또, 예, 변한다 좋습니다. 일요거사님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면은, 이제 희요거사님. 텅 빈 내가 비었구나. 내가 비었구나. 내가 비었구나. 예. 그럼 내가 행위자가 없구나. 행위자가 없구나. 예. 또요. 그 다음 일요거사님. 자체성이 없다. 맞다. 맞다. 좋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모습이 말하자면 자성이 없다는 말, 성품이 없다는 말인데, 정말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이걸 딱 하면 전부 꿈과 같은 것이구나. 꿈과 같은 것이구나. 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없구나. 만약에 입으로는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러면서도 몸뚱이 내다 이러면 그 사람 자체성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벌써 내가 분별 속에 있으면 나는 이 말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법이 무하거든요.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이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리거든.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텅 비었구나, 뭐 어쩌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들은 얘기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감정적으로 확 가슴에 와닿는 정말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 세상이 나라는 것도 다 꿈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없구나. 나라는 것이 없구나. 정말 나는 화를 낼 때, 생각을 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다 누가 있다? 밥 먹을 때 다 내가 있거든요. 정말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구나.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유정법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성이 없구나. 이럴 때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유정법이에요. 정법이 없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또 경계가 헛것이구나. 고정된 입처라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반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를 모른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딱 점검을 해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진리가 발현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발현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만 이대로 바로 그 자리의 작용으로 나툼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간격이 많죠. 마음에 안 와닿아.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꿈과 같은 것이네. 꿈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없네. 정말 나라는 어떤 주관적인 나라는 것이 행위자라는 나라는 것이 없네. 이런 생각을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딱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말마디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만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페이지 237쪽 보십시오. 238쪽이요. 238쪽 그 위에 빼뽕 선생님 여러분 이 도리를 모르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이 도리를 모르면 이것만이 내 몸뚱이만이 전부다. 아이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껴. 여러분들 이전식으로 의심하는 화두를 가져도 좋아요. 그걸 가지려면 한결같이 가져야 돼. 변소에 가더라도 그걸 가져야 돼. 그걸 가질 수 있겠는가? 가질 수 있으면 좋아. 그러나 그걸 가질 수 없다면 뭐요? 나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법신을 놔둬야 되겠다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명비암한 자리를 놔두겠다. 이 말은 다른 말에 나는 바로 허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겠다. 이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렵지요. 지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진짜 나라는 자리거든. 진짜 나, 절대성 자리. 그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해. 그 말은 앉았을 때만 놔둬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죠. 뭐 할 때? 모든 작용을 다 할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가 또 없는 자리가 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명비암한 자리를 놔둔 자리에서 뭘 한다? 운전도 하고 뭣도 한다 이 말이죠. 자, 235쪽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5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백봉 선생님 거 보면 하지만 앞으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요 법신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비명비암인 법신자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법신 하면 그 자리가 머리에 딱 떠올라. 나 법신자리 하면 뭐가 떠오른다? 바탕자리가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밝음과 어둠을 낮추는 바탕자리가 딱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떠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이 꼴로 법신자리라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가 핸들을 돌려서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가 수판을 잘 내야 되겠다. 수판을 잘 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다른 말로 해서 법신자리, 허공으로 쓰인 나, 성품자리, 또 그 절대성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말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바탕자리에서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238쪽 보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법신이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무엇을 낮춘다고 하십니까? 지금 하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무상인 법신자리인데 선생님이 자꾸 낮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자리를 낮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하기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낮춘다라는 말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말하자면 본다라는 뜻이지요. 그 뜻인데 몸뚱이인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를 낮춘다 이렇게 알아듣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그래서 낮출 것도 없는 이만 이대로가 내 법신이지만 낮추어 보겠다고 하면 처음에 금색 같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금빛이 일어나. 그런데 나중에는 차차차차 금빛도 없어지고 환하게 보여. 환하게 되는 동시에 내 마음이 탁 가라앉아 편안해. 그러면 태산이 뭉개지더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네 편안해.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다다라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금빛도 안 나타나고 광명이 안 나타나 나는 공부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 뭐예요? 정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심하는 화두는 이까지 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새말귀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탕자리로. 바탕자리로 내가 바탕자리는 놔두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만 그대로예요. 늘 놔두고 있어요. 바탕자리는. 그래서 바탕자리를 놔둬서 보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지요? 뭐만 알면 된다. 모습은 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바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어렵다는 걸 알아들어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하긴이요.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이게 질문을 달았는데 지금 하기는 몸뚱이 내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몸뚱이 내로 계속 들었고요. 왜? 낮추자 하는 그 놈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낮추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 내로 자꾸 낮추자 하는. 그러니까 법신자리하고 색신하고 딱 두 개를 지금 두고 자꾸 이분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공리에 여달하자는 이것이 안 돼. 공리.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모든 것이 산하대지가 다 공성이고 우리 몸뚱이도 공성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공성이다. 자체성이 없다. 다 안 다음에 그리하면 그만 비명비암의 이 자리가 뚜렷해. 지금 모든 것이 산하대지가 다 공성이고 우리 몸뚱이도 공성이다를 안 다음에 그리하면 그만 비명비암의 이 자리가 뚜렷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성인 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습 공식으로 내가 잘 그거를 적용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해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자꾸만 머물 수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야? 꿈과 같은 헛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습에 들어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바탕을 보려고 애를 쓰지요. 모습만 놓으면 바탕인데, 바탕의 작용이 모습인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령 있게 해야 된다. 백공쌤도 요령 있게 해야 된다. 영리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무작스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스럽게 하면 안 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영리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점을 딱 파악을 해서 그 요점을 가지고 내가 잘 훈련을 하면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안 다음에 그리하면 그만 비명비암의 이 자리가 뚜렷해. 뚜렷할 수밖에. 왜? 모든 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모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러면은 머무는 놈이 있잖아요. 보는 놈이 있잖아요. 듣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다 하는 놈이 있지 않냐고요. 그 놈이 그때서야 처음부터 드러나 있었지. 그런데 모습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 있는 줄을 몰라. 내가 지금 내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내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내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자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말기 같으면 내가 나라고 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화두예요. 새말기예요. 새말기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뭘 놓치지 않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새말기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기초를 닦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뭘 자꾸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닦기만 하면 된다. 늘 나를 놓치는 그 바탕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러한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천년연불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연불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만년 참선하기로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선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전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연불을 하는데 몸뚱이 내로 연불을 해. 그러면 벌써 연불하는 내가 있어버려. 그러면서 자꾸 연불을 해. 연불하는 나의 바탕자리로 돌아갈 생각은 해. 연불하는 그 자리를 보지를 않고 연불하는 내가 자꾸 있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생각이 나거든. 이 연불을 하면은 복을 짓는다더라. 이 연불을 100만 번만 하면은 내가 손에 불을 켜고 하늘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해. 이 연불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관계에 딱딱 묶여있는 자꾸만 더욱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화두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운전수나 기계를 굴리는 사람들도 생산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화두를 가져야 된다 이거라. 요새는 더욱더 생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모든 행주 자화가 바로 다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선지식이란 말을 하겠느냐 말이요. 무엇을 선지식이라고 합니까? 미한 중생들이 나아갈 길을 터주는 것이 선지식 아니에요.
요즘도 산에 있는 스님들은 먹을 것 걱정 없지, 입을 것 걱정 없지, 공부밖에 더 할 거 있나요? 24시간 전부 공부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심하는 화두를 가져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학생, 군인, 운전수 이런 사람들은 이전 화두를 가져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자, 나가서 지금 밥벌이 다 해야 되는데 그 화두만 갖고 꽉 있으면 이제 뭐 화두에도 힘이 붙으면 바로 화두가 바로 일을 하고 화두가 바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치해야 돼. 대로 말하자면 그것을 대로 뭘 통치한다 이 말이죠. 이게 대로 이걸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거 대치. 그 자리에 들어서 이 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치가 무슨 치지요? 예? 다스리지. 대로 다스린다. 예, 대로 다스린다. 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예,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화두를 가지기가 어렵지요. 화두법은 중국에 와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때는 화두방편이 좋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의심을 안겨주는 건 좋아요. 좋은 방편이에요. 의심을 딱 안겨주면 이렇게 사량 분별이 많이 끊어져 버리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많이 발달됐어요. 이 몸에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이 몸에 수조 이상의 세포가 생사를 연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전에는 견성해야 이걸 알았어요. 요즘은 이전에 견성한 분들 그 이상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거든요. 백봉선생님 주장은 300년, 500년 전 사람에 비해서 지금 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초견성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초견성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써 방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분 하는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식을 잘 이용을 해서 바로 가르쳐서 정견을 가지고 바로 내가 부처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나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선생님 지금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께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명비암. 비명비암 말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게 밝음이거든요. 불을 끄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밝았다 어둡다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습이죠. 왜? 조건에 따라 밝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어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태양 쪽으로 나 있을 때는 밝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자전을 해서 돌아가 버리면 태양빛을 받지 못할 때는 밤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인류는 뭐를 발명을 했냐? 전기를 발명했거든, 에디슨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밝음 속에서도 어둠을 볼 수 있어요. 낮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차단을 해서 암실을 만들 수 있어요. 암실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우리 옷도 지금 암막 커튼이에요. 암막 롤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막이라는 말이 없었죠. 북구라파가 우리 딸 살고 있는 네덜란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4시에 해가 뜬대요.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훤하다고 해요. 근데 그 위에 스웨덴? 핀란드? 거기에 밤 백야라는 얘기죠. 백야. 그건 24시간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암막 커튼이 필요해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커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막 커튼이 발달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 요새 하도 밤에도 불을 계속 켜고 있으니까
또 암막 커튼이 그게 좋아요. 난방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암막 커튼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밖에 계속 그 가로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완전히 집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안. 옛날에 우리 유교 사변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폭격할 때 보면은 불빛 하나 있으면 그게 아주 집중이 된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이 커튼 하나 내리고 까만 천으로 또 하고 이렇게 암막 커튼식으로 두 개, 세 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어른들 같으면 해가 뜰 때 명이 되고 해가 질 때 암이 돼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과 암이 돼요. 그래서 새벽이 오고 또 저녁이 밤이 오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이 세상은 24시간 불을 켜놓고 태양열 대신에 막 식물도 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등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비명비암이라는 것이 명이다 암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그런데 명과 암의 바탕자리, 이것을 비명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과 암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앞서시, 명과 암의 배경, 이것이 비명비암자리거든요. 비명비암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 또는 법신자리, 또는 우리의 성품자리, 또는 절대성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명비암한 자리 이러면 바로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나의 법신을 내가 보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앉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법신이 환해. 환하다는 말은 소소영영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할 수 없이 법신이라고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또 법신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 어떤 데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서 보면 이제 경계가 보이지요. 경계가 보이는데 그 경계의 바탕자리, 아주 색상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것의 바탕자리. 그건 하나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자리, 그 배경, 이 말입니다. 그 배경. 그래서 법신이 환해. 이거 할 수 없이 법신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가 새말기. 그러니까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지금 바탕 안 놔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바탕 자리의 작용인 몸뚱이를 놔두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그리고 듣는 거 누가 들어요? 법신 자리가 들어요. 그럼 법신 자리를 놔두고 있는 거지요. 놔둔다 안 놔둔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법신자리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법신화가 되면 이 말은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작용이구나 라고 알아. 내가 이걸 따로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또 없다고도 생각을 안 해.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법신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된다. 법신화가 돼버리면 여러분의 몸뚱이 옆에서 누가 칼로 끊어가도 상관없어. 그건 문제지. 이 정도 되려면 엄청나게 수행이 돼야 가능하겠죠. 우리 조금만 하면 아파서 못 견디고, 앉았을 때 목이 조금만 물어도 그냥 간지러서 못 견디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가 돼야 진짜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말귀를 가지려면 새말귀 실제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241쪽 보십시오.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 몸뚱이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먼저 자꾸 그 자리를 알려고 해. 우리 그 마음 들겠죠? 해갖고 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 알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알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게 누가 일으켜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죠. 행위자가 하는 거죠. 그럼 거기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고, 이제 모습 공식을 많이 하고 이제 새말귀를 질 수 있으신 분은 내가 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럼 내가 정말로 법신자리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법신자리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면 백봉 선생님 말씀은 이 바탕자리를 언제 알아지는지 모르게 환하게 알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 이거를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법신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리고서님, 법신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신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탁 나. 그럼 법신자리 알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쏙 빠져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신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도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해서 그 생각을 해서 놓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행위자가 자꾸만 그 다음 거를 자꾸 고리를 끼워요. 다음에 이제 시유거사님 같으신 경우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알고 싶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킨 그 생각의 바탕으로 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누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예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제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잘 안 돼. 이것이 자꾸만 걸려. 모습에 자꾸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 변한다. 다시 모습 공식으로 돌아가서 한 번 하고 다시 오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모습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단한 지혜의 칼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자꾸만 하시면 그냥 마음으로 굉장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새말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나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는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뭐예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손에는 자체성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게 말마디밖에 안 된다는 거야. 머리로 뺑뺑뺑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비를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문인 눈으로 책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본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을 듣는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싸움을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법신자리가.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어떤 분은 보면 내가 하면은 몸뚱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법신자리가 이렇게 또 했다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했다가 그냥 이름은 뭐라도 괜찮아. 허공으로서의 내가라고 했다가 막 그때 자기가 막 좋은 이름을 자꾸 가져다 대면서 자기가 이거 화두예요. 화두. 신화두. 화두는 무슨 뜻이죠? 끊임없이 잡는 거예요. 그죠? 놓치면 또 잡고 놓치면 또 잡고 놓치면 또 잡아. 근데 우리는 뭘 잡아요? 바로 바탕자리를 잡는 거예요. 앉을 때는 바탕자리를 낮추자고, 다닐 때는 바탕자리가 굴리는 거예요. 이류 박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써 표현하지 못해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요. 어두운 것도 아니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또 갔는데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는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냐면 나는 왔을 때 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거든. 나는 미한 사람으로 왔거든. 중생으로. 그죠? 공부하러 왔는데 미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미하다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고정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깨닫는다 나는 미하다에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미하다에 내가 고정이 되어 있구나. 내가 미하다는 것만 놓으면 되는구나. 이제 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괜히 자신감 미하다는 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죠? 미하다는 걸 놓으면 깨달은 것도 놓아버리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경계가 나타나요. 특히 좌선을 할 때 참 병폐가 많아요.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 자리는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놔두어진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지요? 자꾸 가라앉히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잘 가라앉고 어떤 데는 또 안 가라앉아요. 잘 가라앉을 때 있지요. 딱 가라앉으면 딱 생각을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고요하다. 정말 평안하다. 정말 내가 공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행위자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생각을 낮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고요하다 하는데 빠져버려. 진짜 고요한 거는 고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어떻게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고요는. 지가 지를 보는데 뭐 고요하고 안 고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냥 그만 그대로지. 벌써 이것이 고요하다. 이러면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고요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가만히 놔둬.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면 얘가 그냥 사라져요.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또 일으키려고도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런데 보통은 고요하다는 걸 한번 편안한 걸 한번 경험을 하면 자꾸 그거 경험하고 싶어. 이미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벌써 그런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모순놀이 하구나 이렇게 모순놀이 하고 있구나.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도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고 고요한 것도 내가 일으킬 생각. 그래서 앉았을 때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깨달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뭐다? 모순놀이다. 모순놀이다. 그거 철저하게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한 생각 일으켜서 행위자가 막 휘둘르는 겁니다. 모습을 걷어잡고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선이고 진짜 수행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법신자리인 나를 화두로 삼는 새말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이 학인이. 아유 선생님,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법신자리인 나를 화두로 삼, 그 나를 자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이 화두를 가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 좀 어려워. 법신자리는 비명비암이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두세요. 우리말로 하면 안 밝음, 안 어두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이 좀 그래. 한문으로 하면 말하기는 수월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뜻만 알면 되거든. 뭐 비명비암이라고 해도 되고 비선비약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뜻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그래서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우냐? 공리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공리를 파악해야 법신자리가 드러나거든요. 바탕자리가.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보이자.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나는 누굽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몇 개월만 법문을 듣고 그냥 이래 자꾸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습 공식을 해서 갔다가 다시 또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내가 샤워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휴유거사님. 네? 공리. 다른 말로 하면요.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마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구나. 그렇게 딱 알아. 꿈과 같으니까 꿈속에서는 정말 진짜요. 근데 깨고 나면 가짜거든. 딱 꿈하고 똑같거든.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꿈을 자꾸 진짜로 알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내가 세수한다. 일부러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얘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이렇게 조련을 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물건 사러 간다. 저는요,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슈퍼에 가면 제일 많이 잊어버려요. 물건 살 때. 다른 거는 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물건 살 때 왜 좋은 물건 막 고르고 막 이러려 하잖아.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헐 하고 또 잡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눈에, 모습에 펑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탕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자꾸 보거든요. 나중에는 파도를 보는데 나중에는 그냥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놈이 되돌아보는 것을 보거든요.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그 소리를 듣는 놈을 듣거든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뭅니다. 혹시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웃음거리 당해도 좋아.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차차 나중에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과식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먹잖아요. 그러면 과식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음식을 진하게 먹어요. 근데 내가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정확하게 밥술이 입에 들어와서 씹는 거, 목구멍 넘어가는 거 다 압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자기가 배가 얼마나 부른지, 그것도 알아요. 내 배가 얼마나 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얼마나 짠지, 얼마나 진한지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이요. 하나하나 먹는 걸 다 알아차려요. 그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그냥 정신없이 먹어버려. 그냥. 그러고 이렇게 먹으면 속도도 느리게 먹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손자놈들이 좀 놀려도 좋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 딱 생각해야 돼요. 딴 사람이 공부해 준다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조금 이따 공부하지. 이비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해도 되지? 맞는 말입니까? 어째서 틀립니까? 어째서 틀립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관념적. 숨 한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육신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육신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모습이라서요. 모습이라서 굉장히 변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더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것이 지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 뭐 선사들이야 좀 다르시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구신한테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무령거사님이 그 밴드에 올려놓은 거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이력거사님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병상에 그 중환자실에 혼자서 가만히 누워서 보니 그 재산이 많은 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소회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내가 뭐를 하고 살았는가? 내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런데 돈은 그냥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그 관계를 좋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그렇게 돼 있던데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바탕을 놔둬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가는 줄 알고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디에서 오는 줄 알고 그렇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일 그게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공부를 몰랐으면은 모르지요. 우리 모르지요. 제일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